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전 국민이 다 힘들지만 특히 전세 사시는 분들 또는 집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이 전세가가 보통 한 1년 정도 한 20에서 한 60% 정도가 올랐어요. 물론 정부에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 그래가지고 2년을 더 살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줬지만 그 2년 후에는 결국 전세가를 50% 또는 30% 이상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할까요? 자,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무주택자분들 또는 1주택으로 갈아타기를 대기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자, 강남의 30평대 아파트가 45억을 찍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자, 이 45억짜리가 어떻게 지금 현행 법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60억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30억으로 떨어져서 집값이 안정화될까?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 자, 지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 자, 어떻게든 집을 사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전세로 살면서 청약이나 이렇게 다른 기회를 노려보는 게 맞을까? 끝까지 기다려보는 게 맞을까? 요 뉴스를 보면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아마 고쳐 잡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국감에서 한번 나왔어요. 이번 정부 5년 동안에 서울의 매매 갈아타기 비용이 4억 4천으로 급증을 했다. 이거는 이제 한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집으로 갈아타는데 4억 4천이 든다는 게 아니고,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매매로 갈아타는데 4억 4천이라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2017년도, 그러니까 이 정부 출발할 때는 서울 평균 1억 6천만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금액에다가 1억 6천을 보태면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4억 4천, 지금 전세 금액에다가 4억 4천을 보태야지 집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전세금을 이건 올려줬을 경우를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4년 전에 전세를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최소 6억 정도는 더 보태야지 내가 집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오른 전세금, 오른 매매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5년 전에 4년 전에 1억 6천이면 내가 살 수 있었던 걸 지금은 내가 전세금에 6억을 보태서 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이분들도 이분을 보면서, 왜냐면 행복은 이 상대적이잖아요. 이분을 보면서 위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강남구는 자, 5년 전에 5억을 보태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9억을 보태야 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강남의 전세가가 엄청 올랐어요. 이 전세가고 매매가가 오른 것까지 생각한다면 이 강남구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전세가에다 15억 정도를 보태야지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환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전세를 산다는 것 자체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타이밍에 맞춰서 빠져나와야 하지만 이 전세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저렴하게 내가 좋은 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내 노후 준비는 하나도 되지 않는다. 정말 힘들게 전세를 점점 간다라고 좀 이런 걸 생각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 요 표를 보고 저희가 조금 알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 표를 보게 되면 아파트 매매가는 비싸지 않은데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좀 보여요,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 자, 이제 용산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5년 전에도 용산구는 매매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돈이 3억 7천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생활 여건이 쾌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이런 지역이 지금 보니까 5년 후에는 투자 금액이 8억 1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8억 1천. 그러니까 전세하고 매매의 갭 차이가 8억 가까이는 난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 미래 가치는 높지만 굉장히 이 전세, 이 갭이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지역이 용산구, 종로구 몇 개가 보이고, 마포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억 2천 하던 게 4억 5천. 그러니까 요 세 군데 정도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 가치, 그러니까 지금 살기 불편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인정 많이 해주는 이 광진구까지 포함해서 요 한 네 군데 정도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서초구 같은 지역 5년 전에 3억 3천 하던 게 지금 8억. 이게 준수하죠. 서초구는 매매가가 굉장히 물건이 없다 보니까 매매가가 굉장히 비싼 거 반해서 전세가, 이 현재 살기도 좋기 때문에 전세가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매매가가 30억인데 전세가가 22억이기 때문에 한 8억 정도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표로 또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게 되게 미래 가치가 높고 엄청 좋은 지역이 뛰기보다는 워낙 지금 영끌이라든지 묻지마 투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저렴한 지역들이 좀 많이 뜁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표를 보고 갭 투자,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지역, 갭이 좀 적은 지역이 요즘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 강북구가 지금 2억 정도의 갭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관악구가 1억 9천입니다. 그러니까 2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인 거고, 금천구가 1억 8천 정도. 네, 요 세 군데 정도가 이 갭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게 다음 10월, 11월에는 어쩌면 가장 많이 뛰는 지역에 또 해당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이제 전세를 사시는 분들, 자 이렇게 결국 전세가를 올려주거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갈아타기를 해야 됩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그러니까 너무 이게 너무 힘든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과연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전세를 살고 싶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청약 가점이 좀 되시는 분들은 청약을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집을 사기보다는. 왜?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물량이 많지 않지만 집값이 만약에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뛰게 되면은 청약, 신도시를 정부에서 더 많이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더 많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청약 물량이 점점 많이 나오고 쌓이다 보면은 경쟁률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낮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이라고 하는 걸 노리실 때 당장 1년 내에 집값이 오르니까 속상한 건 이해를 하지만 1년 내에 2년 내에 받으려고 그러고 하면은 청약 경쟁률이 너무 세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근데 나중에 5년 6년 후에 입주 물량도 나오면서 신도시 다시 또 개발되고 재개발로 또 물량이 공급되고 이렇게 물량이 쏟아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좀 저렴하게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만약에 가점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청약을 갖다가 1, 2년이 아닌 좀 장기에 걸쳐서 한번 노려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집을 사는 게 맞아요. 집을 사는 게 맞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새 아파트를,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새 아파트니까 새 아파트를 바로 들어가려고 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 새 아파트를 바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대가를 너무 많이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몇 년 전에도 꾸준하게 얘기했던 얘기예요. 약간의 몸테크는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재건축, 지금은 안 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에 우리 서울의 평균 웬만한 새 아파트가 이제 뭐 17억, 16억, 20억 합니다. 그럼 20억의 새 아파트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낡았지만 나중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뭐 12억, 13억대 아파트를 사서 좀 몸테크를 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왜? 나는 이미 좋은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한 7년, 8년 기다렸다가 보시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자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한 10년, 15년을 생각하시고 빌라를 사시는 것도 좋아요. 나 빌라 사게 되면은 전세금이 모자랍니다. 이분들은 월세를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월세를 적금 분야 생각하시고, 왜? 빌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몸테크를 하긴 좀 불편하죠. 그죠? 내가 살기는 아파트를 갖다가 반전세나 또는 월세를 거주하시고,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재테크로만 그냥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한 10년, 15년 정도를 아파트를 하나 받는다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시는 분들, 청약이 가능하신 분들 청약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몸테크라든지 또는 조금 더 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다른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집주인들 싸게 팔 생각 없다. 42억 아리팍, 이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한 달새 집값이 42억에서 45억으로 뛰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한 내용은 뭐냐? 이 45억짜리가 60억으로 뛸 거냐? 그냥 막 미친 듯이 뛸 거냐? 아니면 떨어져 가지고 집값 안정에 기여를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정책,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지 집값이 뛰고 또는 집값이 잡힐 것인지, 요게 요 기사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제 생각을 또 같이 한번 접목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품절주, 서울의 아파트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84제곱미터가 45억이라는 거죠. 거래 절벽에도 팔리면 신고가다. 서울 모든 지역 고공행진 똘똘한 한 채 수요의 상승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집값이 미친듯이 뛰면은 그래, 세금 올자, 세금 보유세도 올리고 세금을 올리게 되면 집값 잡히지 않겠냐. 40억짜리가 30억으로 잡힐 거야. 오르든 말든 신경 안 써. 괜찮아, 세금만 올리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 결과가 그렇게 세금을 올렸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세금을 올리는 게 단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이 세금을 올림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오히려 집이 없으신 분들, 세를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집주인들은 집값이 주니까 오히려 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건데 반대로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과정은 보지 않고 동의만 하니까 자꾸 정책이 그런 쪽으로 만들어지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했던 아파트가 이 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서울 전반적으로 뭐 반포, 서초, 압구정, 뭐 개포, 대흥, 아현, 종로구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서울은 거래만 됐다 그러면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데 특히 강남의 신고가 갱신이 굉장히 무서워요. 뭐 자고 일어나면 뭐 2, 3억씩 뛰고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치상은 나오지 않으니까 강남의 집값이 사람들이 많이 뛰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요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번 주하고 3주 동안 아파트 값이 올랐던 서울이 구별로 어디가 많이 뛰었는지에 대한 증감표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는 아래쪽에 있는 표, 요 아래쪽에 있는 표가 추석 전후고 요게 이제 저번 주의 증감률입니다. 이제 저번 주. 그런데 보게 되면 자, 저번 주 보게 되면 아무리 찾아봐도 서초는 없어요. 강남도 없습니다. 서초 강남. 그리고 이게 추석 전후도 마찬가지로 서초가 하나 딱 끝에 껴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그리고 이제 강남도 여기 한참 뒤에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서초나 강남 쪽에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 살고 싶어하는 새 아파트는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뛰었어요. 증감률이 뭐 10%대예요. 10%대. 근데 여기는 보게 되면 한 주에 한 달 동안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한 달에 0.4%니까 1.6% 정도 뛰었다고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대장주가 되는 아파트들은 거의 10% 가까이가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정말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서초 강남구가 신고가를 갱신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 써있죠. 똘똘한 한 채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똘똘한 한 채 수요 때문에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 10억짜리를 3개 갖고 있는 것보다 그냥 강남에 30억짜리를 하나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세금이 더 적은 거예요. 그것도 부부 공동명의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 수요로 이미 그러니까 증여할 건 증여하고 나머지 돈으로 그냥 더 비싼 강남 아파트 하나 사버리는 거죠. 왜? 다른 거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 수요의 상승세가 겹치고 있다.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학군, 우리가 특목고 특수고 같은 강북에 있어도 경기도에 있어도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학군 자체도 아예 없애버렸어요. 특수고 특목고를 없애면서 그냥 좋은 학군에 가야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타이밍에 특수고 특목고를 없애면서 이런 또 강남 쪽에 수요가 몰리는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진 거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거래 감소입니다. 물건이 이제 잠기니까. 야,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 지금 상황은. 매물은 없는데 치솟는 호가다. 그래서 실거래 체결돼. 자,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호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집주인들은 싸게 팔 생각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가에 잡아야 돼요. 오늘의 호가가 내일의 신고가다. 그러니까 높게 부르는, 왜냐면 안 팔려도 그만이라는 생각에는 높게 부르는 거고 이 호가대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매물 잠김이 워낙 심해서 호가대로 주지 않으면 집을 아예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면 무조건 신고가로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완전히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래가 안 되면은 보통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거래가 떨어지는 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단은 공급이 많아져서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면서 거래가 주는 이런 현상은 집값이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이 안 되고 수요는 느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안 되고 수요는 늘기 때문에 호가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여야 돼요. 근데 정부의 정책은 이걸 항상 같이 했어.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한 반면에 공급을 더 줄이는 정책을. 왜? 양도세를 갖다 더 높여버리고 거래세를 더 높여버리니까 공급은 줄고 갈아타게 할 사람들 물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는 줄이는 정책보다는 공급 줄이는 정책을 더 크게 했기 때문에 공급 줄면서 수요가 줄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물건보다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격이 호가로 계속 올라가는 이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이 공급을 갖다 늘리는, 그러니까 이 공급은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존 70%에서 80%는 20%는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7, 80%는
기존 사람들이 물건을 내놔서 그게 거래가 돼야지 공급이 되는 건데 기존 매물에 대한 거래는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20%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은 안 되고 5년 빠르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7, 8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앞으로 지금까지 7, 8년 동안은 물건이 나올 일이 없으니까 어떤 정책도 소용이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거를 예전에는 몰랐지만 요즘 매체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내놓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오르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예를 들어서 자 45억에 자 A라는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45억으로 뛰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안 사면 되지 않냐? 안 살자. 근데 이 사람이 실수요자란 말이에요. 강남 집을 사야 돼. 그러면 자 이 45억짜리 안 사고 그럼 옆에 거를 사봤어. 그럼 옆에 거는 이미 30억짜리가 35억으로 뛴 거예요. 또 그 밑에 거는 25억짜리가 30억으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최고가 이미 신고가는 3개 다 신고가인 거예요. 3개 다. 그러니까 뭘 사든 신고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집이든 신고가를 주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니까 물건이 50개가 거래되고 30개가 거래돼서 시세가 잡히는 게 아니고 물건 하나 나온 거를 갖다가 10명이 경쟁해서 그 하나를 비싸게 주고 산 사람 이게 시세가 돼버리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결국 물건을 공급하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보유세를 많이 올리는 거예요. 보유세.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 생각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은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보유세가 집주인이 이걸 다 낸다 그러면 집값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물건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세입자한테 전가가 돼요. 세입자한테. 그래서 이 강남의 집값 현재 우리 전세 또는 월세가요. 5억에 500 하던 이게 2년 전에 5억에 500 하던 지금 요 월세가 얼마가 뛰었냐면 5억에 700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유세를 갖다가 1,000만 원 올렸는데 실제로 월세는 2,000이 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전세하고 또 매매가까지 올리게 임대차 입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 법에 의해서 전세하고 매매가까지 올리다 보니까 보유세를 아무리 올려봤자 이 사람들이 팔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자, 네 번째는 이 매물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거래가 되면 그 물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세금 때문에. 그죠? 보통 3년 지나면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3년 전에 산 사람은 지금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자, 매물이 앞으로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네 번째 이유인데 첫 번째 매물이 어떤 매물이냐면 자, 다주택자는 아예 팔 수가 없습니다. 다주택자는. 왜 다주택 못 파냐? 이 다주택자는 지금 양도세가 82.5%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보유세를 아무리 많이 올려서 왜냐면 보유세를 갖다가 말도 안 되게 이건 미친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1.5%로 올렸어. 그죠? 보유세를. 그러면 1.5%로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82.5% 양도세를 내느니 이분 같은 경우는 몇 년이죠? 60년? 50년을 버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럼 50년 동안 내 보유세를 양도세로 낼 거냐 아니면 50년 동안 강남을 아파트를 가지고 버틸 거냐. 그럼 버틴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주택자. 그러면 강남의 1주택자가 보유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거를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가서 살 집이 없어요. 그쪽도 가서 또 신고가를 주고 사야 돼. 물건이 없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강남의 1주택자는 이게 비과세를 못 받아. 일부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금 내고 가면은 결국 내 자산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도 팔 수가 없는 구조.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결국 다주택자도 못 팔어. 1주택자도 못 팔어. 이렇게 매물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지. 자, 제가 부르는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강남 집값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당장 잡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셨을 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강남 집값 잡을 수 있는 방법, 해법이 있을까요? 보유세를 무조건 올리는 건 절대 답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해법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강남 집값 좀 진정됐으면 좋겠어. 너무 비이성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많은 약간 젊은 유튜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국 집값이 잡힐 거다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저처럼 이제 나이가 50대가 접어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상 많이 경험해 보니까 이 세상이 이성적으로 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항상 비이성적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자체도 이성적으로는 매물을 풀어야 되는데 비이성적으로 가고 집값도 이게 30평대 아파트 아무리 강남이지만 45억 이게 더 넘으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가니까 이 비이성적으로 가는 거에 우리가 맞춰서 재테크 전략을 펼쳐야 되는 정말 슬픈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해법을 갖다가 저도 열심히 찾아볼 거니까 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게 여러분들도 자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법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